안녕하세요. 상크유지아스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25년 공무원 국가직지망지 영어 단기 독학커리 2단계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1단계에서는 이제 어휘랑 문법을 공부했다면 아직 2단계까지는 저희가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을 합니다. 문장 안에는 어휘 그리고 문장을 읽기 위한 어법 또는 문법이라 할게요. 그리고 구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어휘랑 어법을 공부했다면 2단계에서는 이제 구문까지 공부할 겁니다. 만약에 전업 수험생이라면 저는 하루에 영어를 한 3시간 반 정도 고정해서 보통 만약에 오전 시간에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럼 2단계에서는 1시간은 어휘를 투자하시고 그리고 다시 1시간은 1단계에서 공부했던 문법 바탕으로 복습 및 그리고 문제풀이, 이때 문제풀이는 이따가 설명했지만 단원별 문제풀이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30분은 여기서 구문 독해 연습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하나씩 세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어휘. 저희가 1단계에서는 중앙 영단어랑 수능 영단어 3회독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직 3회독이 안 되신 분들은 일단 수능 영단어 3회독을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대신에 수능 영단어를 공부할 때 제가 영어 어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암기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주세요. 각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죠. 누군가는 뭐 1시간 동안 100개를 외운다. 누군가는 뭐 1시간 동안 150개를 외운다. 근데 3회독을 한다는 거는 처음 1회독부터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만약에 뭐 수능 영단어가 3000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1회독 할 때는 정해진 개수를 정해진 어떤 날짜 또는 기간 안에 한번 보는 것을 목표로 해주세요. 완벽한 암기는 아닙니다. 보통 영어를 잘 못하시는 이제 초시생분들이 시행착오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완벽하게 잘해야 돼 해서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워요. 근데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못합니다. 못 나가요. 그렇게 해서는. 일단은 1회독은 표제어 위주로 그냥 봐주세요. 정해진 날짜에 뭐 3000개를 본다면 한번 3000개 쭉 보는 거죠. 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2회독, 3회독 하면서 반복이 되면서 외워질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도 있죠. 다이어 같은 경우는 뭐 한 단어의 뜻이 만약에 4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그 4개의 뜻을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1회독 할 때는 일단 중요 뜻 뭐 한두 개 정도 위주로 외우시고 다음 회독 때 그 다음 뭐 3번째, 4번째 뜻으로 외우는 거죠. 이 정도만 해주세요. 1회독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혼동어휘, 동의어, 파생어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 뭐 3회독 때 보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일단 표제어 위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2회독. 단어를 2회독 하면은 1회독 했던 걸 다시 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조금씩 눈에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삭제 작업을 시작해 주세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 단어는 지워주세요. 그래서 다음 회독 때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볼 거고요. 다이어도 만약 뜻이 여러 개다. 그러면 다음 뜻 이제 확장해서 보시면 됩니다. 뭐 혼동어휘, 동의어, 파생어는 아직 안 보셔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3회독을 한다고 할게요. 3회독 같은 경우는 일단 2회독에서 모르는 단어, 아는 단어 다 삭제했으니까요. 모르는 단어 위주로 봐주시고요. 이때 뭐 혼동어휘, 동의어, 파생어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 안 보실 분들은 뭐 안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수능 영단어는 워낙 우리가 다양한 영어 지문에서 많이 볼 거기 때문에 뭐 표제어 위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3회독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통 1회독, 2회독, 3회독 할 때 어휘 테스트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이 어휘 테스트를 3회독까지 계속 보시면서 이때도 틀린 단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휘 테스트에서 틀린 단어를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휘 노트에 정리한다. 어휘 노트라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수능 영단어도 여기다 정리할 거고 나중에 공무원 영단어에서 모르는 단어들도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구문 독해, 유형별 독해, 나중에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 또 나중에 연도별 기출 풀면서 여기서 어휘랑 생활영어 문제 풀면서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고, 뭐 모르는 수거나 생활영어, 관용어 표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뭐 독해 지문 풀면서도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수능 영단어에서 내가 모르는 거 마저까지 암기를 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단어를 어휘 노트에 정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투리 시간에 어휘 노트를 봐주세요. 이때 암기는 아닙니다. 암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문 어휘 할 때 그런 어휘 교재 위주로 암기해 주시고요. 이런 어휘 노트는 암기가 아니라 자투리 시간에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그러면 여러 단어들이 어휘 교재의 단어들과 겹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습 효과가 나옵니다. 자투리 시간은요, 쉬는 시간, 식사 시간, 그리고 버스, 전철 안, 그리고 잠자기 전. 특히 잠자기 전에 어휘 노트를 눈으로 보잖아요. 자는 동안에 내각에 의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러면 이 자투리 시간이 전업 수험생분들은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확보가 됩니다. 최소. 그게 한 달이 모이고 1년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 노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회독 이후에는 더 이상 수능 영단어를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수능 영단어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공무원 영단어를 보겠죠. 공무원 영단어부터는 어휘가 어려워지죠. 미국의 대학원 갈 때 보는 시험, GRE 시험. 이때 GRE 어휘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원이 중요해요. 어원. 어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휘를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피드라는 단어가 이게 방해하다 뜻이거든요. 만약에 어원이 없다고 하면은 IMP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혼동이 됩니다. 하지만 어원이 있으면요, IM은 아니라는 뜻이 있고 패드는 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딱 적혀 있으면 연상이 돼요. 아, 지나가는데 안에다 발에 확 건다. 이런 식으로 어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 영어 온라인 관리반에서 어원 자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영단어들은 어원이 있는 교재를 선택하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어원 말고도 단어를 외울 때는 여러분들이 예문을 보면 좋죠. 예문을 보면 그 예문 안에서 실제 어휘가 어떠한 뉘앙스로 쓰이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잘 안 외워진다. 외워도 너무 안 외워진다. 그때 쓰는 게 경선식 영어처럼 해마 연상법, 저는 그냥 연상법이라고 할게요. 자신만의 연상법을 이용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의할 점은 이 연상법은 처음부터 모든 단어 다 연상법으로 외우려면 힘듭니다. 그러려면 또 그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계속 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 안 외워지는 단어 위주로만. 그래서 영어 어휘를 외우는 좋은 방법은 어원, 예문, 연상법을 활용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범위의 단어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쾌당 어휘가 외워지는 거는 각 여러 지문에서 그 단어를 한 3번에서 4번 이상은 봐야지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영단어는 앞으로 N회독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단계 정도면은 수능 영단어 한 3회독 정도, 그리고 빨리 보시는 분들은 뭐 공무원 영단어 1회독 정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공무원 영단어도 1회독은 마찬가지입니다. 표제어 위주로만 봐주시고요. 공무원 영단어부터 많이 어려워요. 그냥 하루에 100개 고정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다이어는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요 뜻 한두 개 정도만. 공무원 영단어부터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공무원 영단어 1회독부터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영단어 2, 3회독 공부 방법은 제가 3단계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영어 어휘는 이렇게 공부하자. 2단계에서는요. 자, 다음에 이제 문법 한번 체크해 볼까요? 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단계에서는
기초가 약하신 분들 기초 문법 보기로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법 이론서 또는 기본서를 보자고 했죠. 물론 뭐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기본서를 받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런 분들은 요약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수험생분들은 요약서는 보지 마세요. 선생님 요약서 보면요 요약이 잘 돼 있어가지고 공부 효과가 정리도 되고 좋다는데요. 근데 그러기에는요 요약서는 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5과목 공부해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시간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1년 안에 5과목 공부한 걸 상당히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요약서는 새로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서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본서를 회독을 하세요. 그냥 요약서 추가하지 마시고 선생님 그래도 요약서 보면요 정리 잘 돼 있어가지고 이해 잘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기본서를 여러 회독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서를 추가한다는 건 그만큼 그 과목에서 다른 영역을 덜 공부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단기 합격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과정 그리고 교재 이런 걸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시생분들은 요약서를 빼자. 그냥 기본서를 보시면 됩니다. 요약서 자체가 워낙 안다는 전제하에 많은 것을 요약해놨기 때문에 빠진 부분 많아요. 그럼 다시 또 추가해야 돼요. 결국은 그냥 기본서를 봐주세요. 선생님 시험 정할 때요 두꺼운 기본서 가지고 가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시험 보기 한 달 전에요. 제 444학습법에서는 한 달 전에 모르는 거 위주로만 기본서에서 중요한 것 중에 모르는 거 위주로만 A4 용지로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한 과목당 4페이지도 안 돼요. 근데 이거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1단계에서 우리가 기초 문법과 문법 이론서를 공부했고 또 어떤 수험생분들은 단원별 문제를 푸신 분들이 있을 거고 단원별 문제를 풀기 힘드신 분들은 안 푸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단계에서 문법은요 1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다시 이론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주시고요. 뭐 암기는 어차피 우리가 3단계 4단계에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냥 암기해 주시고요. 단원별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단원별 문제집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 기초 단계의 문제집이 있고 이론서 단계의 문제집이 있을 것 같아요. 기초가 약하신 분들 기초 단계 문제집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무원 강사님들의 문법 교재를 봤을 때 요즘 컴퓨터라는 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집이 상당히 좀 빈약해요. 얇아요. 수능 교재가 오히려 더 잘 나왔습니다.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문제 좋은 문제, 쉬운 문제부터 거의 공무원에서는 거의 준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재를 풀면은 많이 틀려요. 그러면 단원별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론서 단계에서 문제집은요 본인이 본 기본서에 만약 단원 문제집이 많다 그러면 기본서 보셔도 되고요. 저는 가장 좋은 교재는 패스 실전 영문법 5라는 신선 선생님 교재거든요. 요 교재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이 교재는 저희가 3단계에서 다시 한번 활용할 건데요. 패스 실전 영문법 5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 교재가 왜 좋냐면 보통 강사님들의 이론서를 보면은 아쉬운 점이 문법 문제가 너무 기출 문제 그대로 따와요. 그대로 따온 게 뭐가 문제냐? 해당 파트의 포인트 말고 다른 파트의 포인트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거나 또는 그런 문제를 풀면서 내용이 섞여요. 근데 패스 실전 영문법 5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도별 해시체크 111 이거는 포인트 정리와 단원별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단원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각각 소목차별로 각각 포인트를 적용 연습할 수 있어요. 그 뒤에는 랜덤형 예산 문제 444 이거는 그냥 랜덤 문제입니다. 유형별로 푸는 거.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패스 실전 영문법 5가 제일 잘 만든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교재는 마케팅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고 하지만 상당히 질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스 실전 영문법 5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진도별 시크 112만 딱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일단 기초과정 요 중앙연문법 38페이지 3학년 요거만 좀 풀래요 하시는 분들이 2단계에서는 얘까지만 풀어도 돼요.
어차피 요거는 3단계 푸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패스시점 용법 5호가 아니라 그냥 기본서 다시 보겠다 하시면 기본서 다시 복습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문법 문제를 풀 때 단원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단원별 문제는 단원별로 묵성이 되시는 문제가요. 그러니까 답이 뻔히 보여요. 이 파트는 당연히 이게 답이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자신이 그 파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해당 단원별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답이 그냥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단원별 문법 문제는 답이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일단 포인트 체크를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적용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 각각 문법 포인트가 이런 게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구나. 그래서 패스시점 용법 5호를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 강사님들 교재들은 너무 기출 지문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다른 포인트를 계속 알아야 돼요. 같이 한 문제에서. 그래서 어서두개 영어에 좀 기반이 안 잡히신 분들은 내용이 섞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약간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중앙영문법 3.8페이지에서는 이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한 패스시점 용법 5호부터는 문제를 풀고 문제 옆에 간단히 출제 포인트를 적어주세요. 어떤 포인트를 묻는 거지. 그렇게 포인트를 적어야지 아, 이런 포인트가 이렇게 나온 거를 알 수 있는데 일반 수험생분들은 이런 연습 안 하죠. 그 문제 보면 푼 것만 하는데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론서나 기본서 공부할 때 계속 반복 강조하지만 문법 포인트만 너무 체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무슨 연습해라? 해석 연습을 해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문법 풀 때 해석 필요해요? 네. 왜냐면 해석 차이로 답이 달라진 경우도 있거든요. 두 번째, 해석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독해 연습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주세요. 근데 문법 이론서가 예문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독해를 하는데 필요한 어법이나 구문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압축된 요약서 말고 그래서 컴퓨터한 교재 말고 그냥 이전에 두꺼운 기본서 추천합니다. 아, 선생님 저 두꺼운 기본서 사고 싶은데 요즘에 선생님들 다들 컴퓨터한 교재라서 안 팔아요. 그러면 패스시점 용법 5호 보세요. 그래서 관련된 예문, 문제를 해석 연습을 해주세요. 이게 기초 독해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 따로 독해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시간 반은 구문 독해 연습을 할게요. 구문 독해는 1시간 반 정도 연습할 건데 제일 좋은 교재 여러분 아십니까? 수능 천인문 기본편 베이직입니다. 공무원 천인문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천인문 기본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교재예요. 선생님 공무원 강사님들의 구문 독해 교재 보면 안 돼요? 좀 빈약하고 빠진 게 많고 지역적이고 어려워요. 천인문 기본편은 예문 좋고 간결하고 필수 구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독학으로 하실 분들은 천인문 기본편. 굳이 인강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공무원 강사님들 구문 독해 어쩔 수 없죠. 인강 봐야 되니까. 아니면 무료 강의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주예연 해석 공식 같은 것도 괜찮고요. 수능. 근데 가장 좋은 교재는 천인문 기본편. 강사로서 봤을 때는 예문이 너무 좋아요. 자, 천인문 기본편은요. 여러분 구문 독해 한다고 하면 이해독을 추천합니다. 제가 각각 공부한 방법을 좀 상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1회독. 1회독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분석, 직독직해, 끊어읽기, 구문을 체크하세요. 직독직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직독직해를 쉽게 말하면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종종 영어 과외를 해보면은 해석을 할 때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쉬운 질문은 그게 가능한데 문제는 공무원 시험은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하는 5과목을 정시없이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석 못해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해석해라.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직역으로 해석해 주대. 근데 가끔씩 영어 지문 안에서 직역이 좀 어색하게 해석이 되거나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영어랑 한국어는 아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만 안다고 해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역이 안 되는 거는 해설지에 있는 의역을 참고하자. 사실 웬만한 문제는 다 직역이 해석이 돼요. 근데 가끔씩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의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어 읽기. 문장이 길어지는 거는요, 주요 요소 사이에 다양한 수식어들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어 읽기를 해주세요. 근데 막 이런 식으로 끊어 읽기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종수절도 있고, 막 주절이 있어요. 그럼 본동사가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저는, 문장 구조 분석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막 보어. 만약에 동사, 형식이 보이시는 분들은 몇 형식인지 보는 연습도 해보세요. 형식이 왜 중요하면 형식이 문법에서 시험도 나오지만 그것보다 독해서 중요한 거는요. 형식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짧은 구에서 절 단위로 문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형식이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찾는데 그 뒤부터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다양한 수식하는 요소들은 다 가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빠르게 주어, 동사, 목적, 보어를 보는 역할을 요소들을 빨리 찾는 거죠. 저는 외워야 하는 구문들은 그냥 똥말 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해를 위해서도요. 꼭 문법 문제만 맞추기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의 강의를 봤을 때 좀 아쉬운 걸 뭐냐면 너무 문법 시간에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포인트에 맞추니까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설명을 잘 안 해주시거나 넘어가세요. 안다는 전제하에. 그런 게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한번 쭉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일문을 이해독을 한다고 할게요. 그럼 천일문 이해독 할 때는 이제 해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석 연습을 해주세요. 필기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필기 지우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해석해 주세요. 대신에 해석이 되는 문장 넘어가시되 종종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남을 수 있죠. 그런 문장들을 이제 문장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휘 노트와 마찬가지로 문장 노트가 좀 중요한데요. 문장 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문장 노트는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해 놓는 거예요. 지금처럼 구문 독해 단계, 다음에 할 유형별 독해 단계, 그리고 나중에 할 영어 연도별 기출에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모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장 노트 정리할 때는요. 그냥 그 문장만 일단 정리해 주세요. 분석은 아직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분석까지 하면은 그 분석하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다른 걸 공부 못해요. 분석은 그냥 하루에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만 투자할게요. 고정해서. 그래서 문장 노트에서 정리한 문장을 10에서 15분만 분석하는 식으로. 자, 그럼 문장 노트가 왜 중요하냐? 문장 노트를 정리해야지 여러분들의 취약한 문장 구조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공시생분들이 문장 노트 정리 안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뭐가 취약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시험 나왔을 때 어떤 문제를 겪냐면 야, 해석 잘 하다가 갑자기 내가 약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요. 안 익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긴장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져요. 그럼 그다음부터 안 익혀. 읽을 수 있는 문제도 안 익혀요. 긴장해서 다음 거하고 막 망쳐요. 그래서 문장 노트를 만들자. 대신 문장만 정리하자. 분석을 하지 말자. 분석은 따로 영어 공부하는 시간 안에서 10에서 15분 투자하자. 그래서 나만의 취약한 문장을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3단계, 4단계 있잖아요. 영어 강사로서는요. 3단계, 4단계보다 더 중요한 게 1, 2단계예요. 보통 공무원 수험 때 늘어났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 학습 상담 해보면요. 1, 2단계가 다들 안 돼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런 분들이 계속 강사님들의 다음 과정, 어려운 과정, 뭐 하프 모의고사, 토익모의고사 풀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제대로 연습해야지 유형별 독해가 읽히고 그리고 유형별 독해에서 스킬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영어가
단계별로 연습하면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단계별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과정 불필요한 과정들에 너무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럴 필요 없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공무원 영어 단기 독학커리 2단계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